안녕하세요. 극적인 시간의 미스지입니다.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을까요? 네. 오- 음, 오늘은 특히나 고양이가 말을 많이 붙이는 날이네요. 그래서 여러 번 다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냥 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말에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는 평일에는 일을 하느라 좀 몸을 사리다가 주말에 못 간 병원이나 뭐 약속들을 하게 되는데요. 요번엔 연극을 봤습니다. 그 림보라는 연극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선 따로 이야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사실 그 연극을 보러 나오면서 대학로에 걸려있는 많은 포스터들을 봤는데 어머나 글쎄 분장실이 다시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분장실이란 연극 들어보셨어요? 저는 2000년대 초반에 그 극단 목화에서 했던 분장실을 봤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 작품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분장실은 요번에는 캐스팅도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여성 연기자들에 대한 어떤 무대에서 펼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고 싶다 하신다면 분장실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작품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고 재미있고 또한 연기력을 펼치기에도 굉장히 좋은 대본들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 4인극인데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분장실이 배경인데 일본 연극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이제 분장실을 다루고 있는데 그 분장실은 여배우 중에서도 그 연극의 여주인공이 단독으로 쓰는 분장실인데 이 여배우가 준비를 하고 무대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고런 때 이제 우리가 그 분장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4인극이냐? 2명은 귀신입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극장에서 귀신 보면 좋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어떤 사념들이 모여 있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곳이 분장실이니까 거기에 이제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결국에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한 그 2명의 그 귀신이 나와서 본인의 꿈들을 이제 읊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1명은 어떠냐? 아주 젊은 여배우인데요. 이 친구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이제 병원 신세를 지다가 이제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무대에 찾아와서 그 여배우에게 그런 말을 하죠. "그동안 나 대신 연기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내가 이제 다 나아서 돌아왔으니 이제 나에게 배역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배역을 주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도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면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게 바로 분장실인데요. 4명의 욕망이 정확하고 그리고 이야기 자체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분장실이란 연극 안에서 그 여배우가 연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다룰 체홉의 4대 희곡 중에 있는 갈매기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분장실 포스터를 보고 '아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나한테 분장실 대본이 있었어.' 이러고 엄청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시미즈 쿠니오라는 분이 쓴 희곡인데 이게 아직 한국에 정식으로 번역돼서 출판이 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극단에서 공연을 할 때 그 대본을 인쇄된, 그러니까 그 연습용 대본을 팔았었거든요. 제가 그걸 산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그걸 읽으면서 많이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집에 없지 뭐예요. 그래서 일단 분장실을 다루는 건 나중으로 하고 일단 그 분장실을 보러 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연극 갈매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해원 출판사에서 나온 체홉 4대 희곡이죠. 저희가 그런 거 많이 외우잖아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뭘까? 체홉의 4대 희곡은 뭘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4대 희곡은요. 갈매기가 대표작이고요. 그다음에는 들어보셨겠지만
바냐 아저씨, 그리고 세자매, 그리고 벚꽃동산 이렇게 4가지입니다. 체홉은 그 러시아 작가인데 그 사실주의 연극을 한 작가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사실주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좀 헷갈리긴 합니다. 우리가 제사의 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무대 자체를 아예 똑같이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구경하는 듯한 제사의 벽을 두고 구경하는 듯한 그런 것을 표현한 게 사실주의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작품을 쓸 때 그 작품의 리얼리티를 살리는 것을 우리가 어떤 환상적이거나 이런 것을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그 순간들을 보여주는 것을 또 사실주의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이 두 가지는 같으면서도 좀 다르게 해석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고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체홉은 사실 처음부터 굉장히 주목받았던 그 작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갈매기라는 작품을 썼을 때는 그렇게 주목을 받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그 스타니슬랍스키의 메소드 연극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본인의 연기 연습이나 연기의 바탕이 되는 어떤 연기술 이런 거를 말할 때 저희가 스타니슬랍스키나 그 메소드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연극을 가르치는 곳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많이 훈련을 시키는 건데 이 스타니슬랍스키가 체홉을 발견하면서 둘이 시너지를 일으키게 되고 그 러시아의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소드 연기라는 게 그전까지는 우리가 연기를 한다는 게요. 텍스트를 잘 들리게 읊는 것 그 정도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셰익스피어 희곡 얘기할 때 '저거를 연기를 하려면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셰익스피어 시대의 연기라는 것은 굉장히 시어여서 무대에 몇 발짝 나와 가지고 굉장히 낭독을 크고 잘 들리게만 하면 되는 것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 '아 저 사람 연기 진짜 잘한다.'라고 말하는 어떤 감정 연기, 표정 그리고 막 아주 쪼개 가지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그 주목받은 연기술은 아니었고 이 체호프 시대에 스타니슬랍스키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잘 정립이 됐고 그 연기를 만들어가는 걸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 메소드 연기를 다 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면 결국에 약간 접신의 느낌인데 내가 이 갈매기의 뜨레플레프라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 뜨레플레프의 이 갈매기라는 희곡을 전심으로 읽으면서 그 행간을 통해서 뜨레플레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고 성격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탐구하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덧입고 그렇게 일관되게 연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메소드 연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깊은 대본 분석을 통해서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좀 일례인데 연출분이 한번 연출을 할 때 어떤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이 대사를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분석한 이 배역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일견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희곡이 먼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출을 할 때나 연기를 할 때 혹은 글을 쓸 때도 이게 내가 창작한 거긴 하지만 그 안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뭔가 있거든요. 근데 메소드 연기라는 것은 그 빈칸을 잘 채워가면서 그 캐릭터 구축을 한 데 있어서 그걸 다시 표현을 끌어내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굉장히 묘하게 얽히면서 그 배우들의 어떤 그 표현 방식이 단순히
그 대사를 읊는 것, 그러니까 대사를 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많은 감정선 이런 것들까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이 굉장히 깊이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이 체홉이 다루는 이야기들의 배우들,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굉장히 플랫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뭔가 진짜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만나는 갈매기에서도 그 주요 배우들이 하는 말들을 보고 있으면 '아 이게 진짜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장실이 5월 중순까지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보셔도 크게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품 자체가 재밌고 그 여배우분들이 와 진짜 대단한 캐릭터들인데 그분들 캐스팅 엄청나죠.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배우는 그러니까 저는 뭐에 여자 이거를 붙이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요즘엔 그 젠더 프리 연극이라고 해서 작가가 성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캐릭터의 성별을 정해서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햄릿 왕자라고 하는 순간 햄릿은 남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기를 한다고 쳤을 때 '나는 햄릿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나는 여성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전 시간에 다뤘던 마르크스 뉴욕에 가다라는 희곡에서도 제가 그 희곡을 읽고 '아 이거 너무 매력 있는 텍스트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그것을 무대에 올리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이유는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라고 제 스스로 한계를 그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젠더 프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단 그런 것을 떠나서 여배우라는 캐릭터를 생각해 보면 배우 중에서도 어떤 여성의 배역들을 소화하는 그 여성들에 대한 어떤 깊은 응축된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게 뭐야?"라고 얘기하면 뭔가 설명하긴 좀 그런데 여성만이 표현하는 어떤 캐릭터 그리고 그 롤이 많지 않은 것도 그리고 지금도 그런데요. 어떤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여성이 주체적으로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그런 희곡이 있으면 그걸 쪼끔 대단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메인은 남성 캐릭터가 주연이거나 뭐 이런 아니면 같이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군이라고 합시다. 혹은 그 전장의 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전장의 용사다.'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떠올리는 건 남성이죠. 왜냐면 군인은 보통 남성이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맥베스다 그러면 엄청 전쟁의 영웅인 맥베스가 왕권에 도전하면 생기는 일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것들. 근데 여성이 "전쟁 영웅이다."라고 했을 때는 누가 있을까요? 예 다음엔 좀 다르겠지만 세인트 조앤 그러니까 성 조앤이라고 말하는 잔다르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잔다르크랑 맥베스를 생각했을 때 이 두 사람이 희곡에서 보여주는 욕망은 정말 다르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 희곡이라는 게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작가가 쓴 것이고 작가는 그 시대를 반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시대의 그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그 남녀 캐릭터가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여배우가 선택할 수 있는 배역이 그렇게 많지 않기도 했고 거기에서 생기는 배우들 간의 갈등 이게 여배우로 응축해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큰 뭔가 말할 수 없는 응축된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갈매기에서도 나타납니다. 갈매기 한번 보면요. 갈매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1, 2, 3, 4 막으로 돼 있죠. 그리고 출연자는요,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메디 베덴코, 마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 참, 그 러시아의 되게 재밌는 지점이 뭔지 아세요? 러시아 이야기책, 그러니까 소설이나 희곡이나 영화나 제일 어려운 게 이름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뜨레플레프라고 이제 쓰잖아요. 근데 이 뜨레플레프가요, 이 한 희곡 1시간 반 혹시 2시간을 보게 되는 희곡에서요, 뜨레플레프를 부를 때 뜨레플레프로 불렀다가 콘스탄틴으로 불렀다가 코스자로 불렀다가 아무튼 다양하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뜨레플레프인데 콘스탄틴 가브릴로비치 이렇게 이름도 길고 다양한 그 애칭들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것만 정리하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름 딱 하나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초견이라고 하잖아요. 처음 보고 읽을 때요, 콘스탄틴 가블릴로비치가 한 사람이란 걸 아는 것도 되게 어렵고요. 어느 경우에는 이름을 정확히 끊어 읽지를 못해서 읽다가 이게 이름이었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러시아 이름 너무 어려워요. 아무튼 네. 여기서 주로 저희가 갈매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또 몇 시간, 또 몇 날 며칠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배역이 4개입니다. 그 뜨레플레프라는 그 젊은 남자로서 작가 지망생이 있죠. 그리고 이 뜨레플레프가 사랑하는 여자 니나가 있습니다. 니나는 그 동네에서 여배우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우로서 성공하고 싶죠. 그래서 누구를 좋아하냐? 이 뜨레플레프의 엄마 아르까지나를 좀 동경합니다. 왜냐면 아르까지나는 여배우로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아르까지나가 이제 뜨레플레프를 보러 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오는 건데, 그날 이제 어머니도 오시고 해가지고 뜨레플레프가 쓴 이 곡에 니나가 주연을 맡아서 공연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아르까지나가 혼자 오지 않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는데, 그게 바로 뜨리고닌이라는 그 당대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4명이 메인 플롯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자, 뜨레플레프가 니나를 데리고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하다가 공연을 이제 아르까지나가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공연을 엎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게 상황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아르까지나가 이제 남자친구로 데리고 온 뜨리고린하고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니나는 그 여배우인 어머니를 보는 것도 굉장히 동경스러운데, 특히나 뜨리고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 두 작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뜨리고린이라는 이미 성공하고 그 글쓰기를 이제 인정받은 작가와, 뜨레플레프는 뭔가 기존의 글들을 전복하는 새로운 글쓰기를 하고 싶어하는 아주 젊은 작가 지망생인 거죠. 그렇다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둘 중에 누군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네, 니나는 뜨리고린이 더 멋지겠죠. 그래서 뜨리고린에게 접근하고 뜨리고린과 대화를 통해서 꼬셔 나갑니다. 근데 뜨리고린은 나 좋다고 오는 여자를 말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에 둘이 함께 이제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제 지켜보는 거죠. 뜨리플레프는 니나를 사랑했으니까. 그러면서 니나는 그 뜨리고린과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여배우로서의 많은 도전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뜨리고리라고도 헤어지게 되고, 배우로서 그다지 이렇다 할 것을 남기지 못하고 동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뜨레플레프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후반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아르까지나가 뜨리고린하고 다시 만나서 다시 그 집에 오는 거예요. 그 뜨레플레프는 이제 아르까지나나 뜨리고린을 보는 것도,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작가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영원히 인정하지 않는 엄마, 그리고 동네에 니나가 온 것을 알았지만 니나를 차마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니나가 그 아르까지나와 뜨리고린이 이 동네에 왔다는 것을 알고 집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뜨레플레프는 그런 걸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 내 앞에 나타난 니나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뜨레플레프는 참 반갑고 지난 이야기들도 막 하고 싶은데 니나는 아닌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인정해 주고 봐줬던 남자. 하지만 자기가 사랑할 수는 없었죠. 그 남자 앞에 자기는 언제나 싱그럽고 반짝이는 여배우였는데 이렇게 다 생활에 찌들고 잘 행복하지 못한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즐겁지도 않았고 자기는 뜨리고린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면서 돌아가는데 트레플레프는 거기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인생의 고민들, 그리고 엄마와의 갈등들.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그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데 고런 부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기에는 이 긴 갈매기라는 희곡 안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4 명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같이 살았던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잠깐 펼쳐서 봤던 메드베덴코, 바샤, 그다음에 뭐 마샤, 그리고 소린,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전해주면서 그 시대에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대상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제목이 갈매기인 이유는 그 중간에 뜨레플레프가 그 심란해가지고 갈매기를 총으로 쏴가지고 그 죽은 갈매기를 들고 와서 니나한테 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니나는 그 갈매기를 보면서 본인을 굉장히 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갈매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하늘을 날다가도 총에 맞아서 결국에 사망하는 갈매기의 자신을 이입하게 되는데 그 배우로서 사는 중간에도 갈매기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마지막에도 갈매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희곡을 읽으면서 갈매기라는 주제를 갖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것도 또 긴 시간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홉의 4대 희곡은 다 매력적인데 갈매기가 대표작이라고들 하잖아요. 이 갈매기가 이제 체홉에게 성공을 안겨준 그리고 작가로서 어떤 발판을 만들어준 작품이기도 하고 갈매기의 성공을 통해서 다음 작품들을 또 이어갈 수도 있었던 것인데 이 갈매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거운 내용이긴 하지만 긴 대사들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그 대사 안에 담긴 내용들을 내가 좀 깊이 고민하고 싶다. 요즘은 잘 안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 체험의 장편들을 좀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긴 시간을 다루고 있고 거기서 우리 삶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대사들을 좀 찾아볼게요. 이런 아주 작은 대사도 재밌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첫 대사가 이런 겁니다. 매드베든코가 왜 당신은 항상 검은 옷을 입고 있죠? 마샤가 내 인생의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난 불행한 여자니까. 와, 이 대사만으로 이 사람에 대한 소개는 다 끝난 게 아닙니까? 이것은 이 마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자, 트레블레프가 이제 그 초반에 그 희곡을 준비해서 연극을 준비해서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실내 무대를 구성해서 거기서 연기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트레플레프는요 야외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죠. 자, 이제 극장은 됐고 막도 있고 그 다음에 무대 양옆에 빈 공간이죠. 무대 장치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호수와 지평선의 전망이 펼쳐지는 거죠. 개막은 정각 8시 반. 달이 떠오르는 것과 동시에 막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환경 연극입니까? 네.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자연의 소재를 그대로 쓰면서 가져가겠다는 아주 진짜 그 젊은 그 어떻게 보면 치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청년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랬더니 엄마도 뭐 싫어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트래프의 엄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 좀 넘어가면요. 자, 막이 오르자 이러면서 호수의 경치가 펼쳐진다. 그리고 니나가 하는 대사가 있는데요. 이분 보세요. 인간도
사자도 독수리도 뇌조도 뿔 달린 사슴도 거위도 거미도 물속에 사는 말없는 물고기도 바다에 사는 불가사리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까지 모든 생물, 생명이라는 생명은 모두 슬픈 순환을 마치고 사라져 버렸도다. 이미 수천 세기 동안 지구는 어떠한 생물도 잉태하지 못했으며 저 가련한 달만이 허무한 등불을 켜고 있도다. 이미 초원에선 잠에서 깬 학의 울음소리도 그쳤다. 보리수 숲에서는 5월의 딱정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는구나. 춥다, 춥다, 춥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두렵다, 두렵다, 두렵다. 모든 생물의 몸뚱이는 먼지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영원한 물질이 그것을 돌로, 물로, 구름으로 변화시켜버렸으나 그들 모두의 영혼은 한데 엉켜 하나가 되었다. 세계에 편지하는 하나의 영혼, 그것은 나다. 이렇게 대사를 막 하고 있죠? 이 대사를 제가 다시 안내를 드리는 이유는요. 분장실에서 이 대사를 만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니나가 배우로서 처음 맞이하는 대사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야만 니나가 여배우로서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모습, 아니면 또 트레플레포가 그 시작하는 작가로서의 그 작품을 쓰는 그 능력들, 그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토월 극장에서 갈매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신기했던 게 이 니나가 등장할 때요. 뒷면에 있는 막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구조물에 니나가 올라서서 대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트레플레프가 말했던 전경에 달이 떠오르는 뭐 그런 것들을 무대로 가져올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연출하는 것 자체가 왜 이 대사에 집중해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스펙타클만으로도 이것을 집중할 수 있지만 거기서 니나가 말하는 이 긴 대사 자체가 트레플레프가 말하고 싶은 것, 그리고 트레플레를 통해서 체홉이 말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이 대사에서 시작된다. 이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분장실에서도 이 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는 재미가 있었으면 했어요. 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자, 요런 장면을 보고 뜨리고린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니나도. 자, 근데 이 모든 것을 좀 눈치챈 트레플레프가, 근데 생각해보시면, 이제 엄마의 남자친구이긴 한데, 뜨리고린이 작가로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물론 트레플레프는 그 사람의 작품을 좋아하진 않아요. 읽지도 않았고. 근데 니나가 관심을 보인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어떤 남성의 입장에서 내가 사랑하는 여성이 나보다 더 능력 있고 안정적인 남자에게 관심이 가는 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런 거에서 이제 이런 대사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트레플레프가 엽총과 죽은 갈매기를 들고 등장해서요. 이런 대사를 하는 거죠. 오늘 난 이 갈매기를 죽이는 비열한 짓을 했소. 당신의 발 아래 바칩니다. 왜 그러시죠? 머지않아 나도 이렇게 나 자신을 죽일 거예요. 네, 당신이 딴 사람처럼 된 다음부터죠. 당신의 태도는 확 변해버렸어요. 눈초리까지 쌀쌀해져서 내가 있으면 무척 거북해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이거 되게 슬픈 얘기인데 보세요. 문제는 내 희곡이 그런 창피를 당한 그날 밤부터입니다. 여자들은 실패를 용서해주지 않거든요. 난 몽땅 태워버렸어요. 한 조각도 남김없이.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당신이 알아준다면. 이게 모든 남자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 트레플레프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보세요. 그냥 한 번 무대를 엎은 것뿐인데 그냥 모든 게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 사람 굉장히 극단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걸 텐데 요런 부분들을 중간에 찾아가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띠리고리는 엄마에게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채워가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띠리고린이 아니라 뜨레플레프만 얘기하는데도 하루를 다 쓸 수 있죠. 하여간에 자 띠리고린이 오면서 이제 니나가 띠리고린과 대화를 막 하게 되면서 이것저것 하게 되는데요. 니나가 띠리고린을 너무 꼬시고 싶잖아요. 얼마나 꼬시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나는 너를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막 이런 얘기 하면서도 이런 얘기도 하게 됐죠. 여기에 이런 얘기죠. 전 배우가 되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점을 친 거예요. 누구든지 어떻게 하라고 말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말 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 정말 이렇게 오그라들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니나가 선물을 주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선물을 주면서 여기에 당신의 글에 내가 그 이니셜을 새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뜨리고닌이 펼쳐보니까 여기에 암호가 있는 거죠. 낮과 반 121페이지 11과 12행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제 이 책을 이제 찾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었냐? 121페이지 11과 12 여기 있군. 언젠가 제 생명이 필요하시거든 와서 가져가세요. 아니 아주 젊고 싱그러운 여성이 자기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안 넘어가요? 네, 그래서 둘이 같이 떠나죠. 네. 자, 여기 뒤에 어떻게 됐는지를 트레플레프가 말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한동안 그녀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그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죠. 그녀는 큰 역만 맡고 있었습니다만 연기가 세련되지 못하고 개성이 없어서 무조건 꽥꽥 소리만 지르고 지나치게 과장된 표정을 짓는 형편이었어요. 재능이 있었나요? 도른이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어요. 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서명을 할 때 갈매기라고 서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뜨레플레프가 그 갈매기를 던져주고 뜨리고린과 갈매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모든 것이 이 니나에게는 굉장히 뭐랄까요. 지배적인 그 이미지로 남아서 본인을 갈매기로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요거를 떠나서 이제 다음에 대사를 좀 찾아보면 이제 니나가 결국에 돌아오게 되고 둘이 만나죠. 만났을 때 이제 니나가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둘이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전에 만나서 막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런 얘기도 하죠. 문을 잠가주세요. 누가 들어오면 곤란해요. 이런 얘기 하다가 니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고 계실까 두려웠어요. 아는 거죠, 자기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난 갈매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횡설수설하는 모습들을 보죠. 자, 그러면서 니나가 자신의 얘기를 막 하게 돼요. 우리는 그때 참 싱그러운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네요. 우리가 많이 시간이 흘렀죠. 그러면서 나는 많이 망가졌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트리플로프가 그럼에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당신을 그리워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니나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뭐 때문에 그런 말을? 난 고독해요. 그래서 니나에게 다시 한번 나를 만나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니나가 그거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주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걷던 탕에 키스를 하시다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 같은 건 죽여준데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서 정말 지쳐버렸어요. 좀 쉬고 싶어요. 조금만. 난 갈매기. 아니 그렇지 않아. 난 여배우. 그렇죠.
그이도 여기 와 있군요. 그래? 상관없어. 그래요. 그는 연극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언제나 내 꿈을 비웃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점점 신념이 없어지고 맥이 풀어지고 말았어요. 게다가 또 사랑의 고민이니 질투니 어린애에 대한 공포니 하며 늘 마음을 졸인 탓에 난 소심하고 초라한 여자가 되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손을 어떻게 놀려야 할지 몰라서 무대에 서 있을 수도 없었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형편없는 연기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 느낄 때의 그 기분. 당신은 도저히 모르실 거예요. 난 갈매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기억나세요? 당신은 갈매기를 쏘아 죽였죠. 지나가던 사나이가 그 처녀를 보고 심심풀이로 파멸시켜버렸다. 제법 그럴듯한 단편의 소재. 그러면서 이제 뒤엔 얘기를 한참 하게 되고 이제 니나는 떠나게 되죠. 그리고 코스차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그 우리의 첫 대사 여기부터 다시 얘기하죠. 인간도 사자도 독수리도 뇌조도 뿔 달린 사슴도 거위도. 그때 우리가 했던 그 첫 대사들을 아직까지 외우고 있는 본인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마지막인데요. 여기 보시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매력이 있기는 해요. 자, 뜨리고린이 보세요. 샤무라이프가 그때 그 말씀드린 물건입니다. 당신이 주문하셨죠? 그러면서 박제된 갈매기를 꺼내는데요. 뜨리고린은 그 갈매기를 보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놀랍죠? 누군가는 그 갈매기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자기에게 투영하면서 살았는데 또 누군가는 기억을 못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잔인하죠? 자, 그리고 총소리가 나는데요. 그 총소리, 우리는 어떤 그 누군가의 마지막을 그릴 때 굉장히 극적으로 하잖아요. 빵! 이 소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기억이 나지 않아. 그리고 총소리가 나죠? 그럼 이게 뭘까? 이랬을 때 도른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고 돌아와서요.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르카지나 씨를 어디로든 데려가 주십시오. 실은 트레블레프 군이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대사예요. 갈매기. 놀랍지 않나요? 전 그래서 그 갈매기를 쓰는 체홉의 머릿속도 좀 궁금하긴 한데 이 갈매기를 보면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만들어낸 그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결과물들을까지 보게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앞서서 말한 분장실에서 왜 니나를 선택했고 니나의 대사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지 이 갈매기를 알고 있게 되면 그 분장실을 볼 때 우리가 뒷부분도 알게 되는 거죠. 그 니나가 그 싱그러웠던 니나가 이 한 작품에서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고 자기도 자기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엉망진창인 연기를 하고 결국에는 도태되고 그래서 정말 그 횡설수설하는 그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그때 나는 기억한다. 그리고 나는 지금 망가져버린 갈매기다. 이런 식으로 본인에 대해서 모든 얘기를 하고 떠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니나를 중심으로 보게 되더라도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이 있죠. 트레플레프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본인이 초반에 그 싱그럽게 시작했던 정말 용기 있게 시작했던 그 작품이 엎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뮤즈로 삼았던 니나가 자기보다 능력자인 사람과 함께 떠나버리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작품을 계속 써가면서 니나의 그 발자취를 찾아갔는데 결국에 모든 것에 실패하고 돌아온 니나마저도 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너와 함께 새로움을 시작하고 싶다고 용기를 냈지만 니나는 그마저도 받아주지 않고 떠나가게 되잖아요. 그것에서 오는 절망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르카지나나 뜨리고린 같은 경우도 어떤 주요 배역인 우리 트레플레프나
니나보다 한 세대 앞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고도 그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생기는 어떤 갈등이나 혹은 그 젊은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뭐 소린이나 도름,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보여주는 생활의 이야기들까지 갈매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매기는 체업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오늘 한번 고민해 보기에도 참 좋은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매기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분장실을 보러 가신다고 하신다면 갈매기를 보고 나서 가시면 더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연극이든 영화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물론 많이 알고 많이 받아가는 게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내가 그만큼 알지 못했다고 해서 그 관극이 실패한 것은 아니죠.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충분히 즐길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인데,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알고 가면 좋겠죠. 그리고 분장실을 보고 와서 갈매기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일 거고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포스터를 본 김에 분장실 이야기를 하면서 갈매기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그 네, 희곡 이야기가 정말 재밌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댓글이나 뭐 여러 가지 소통을 해 주신다면 저도 다음번 준비할 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악플이 무섭긴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설명하는 것에 문제가 있거나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신다면 저도 공부하면서 조금 더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희곡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